오늘 모임은 주간보호센터와 또 장애인 복지센터 관련해서 개설 예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저희 모임을 위해서 우리 상기업 위원장 되시는 이용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선교 상기업 모임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간보호센터 관계된 전문인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산업인들이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담임 목사님의 전도 목회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은혜로 변화되고 응답의 시간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모임을 위해서 우리 박관희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도현 랩런트가 이제 창업 발표를 했고요. 우리 그때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자격증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 애견 미용 자격증은 지금 합격한 상태고,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일산에 가서 그 애견 호텔 그리고 애견 샵을 이제 가서 직접 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좀 정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애견 호텔 또 애견 샵 그리고 애견 뷰티가 앞으로 4차 산업에 또 들어가는 산업이고, 또
이게 굉장한 또 시장성이 너무 넓더라고요. 또 많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도연 랩런트 조금 더 준비되면 우리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한번 또 우리 3기업 팀에서 같이 또 창업을 두고 같이 좀 모는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연 랩런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애견 호텔, 애견 뷰티 분야에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창업 분야의 한 분야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들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기도팀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좀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게 이제 시설로 이제 가셨는데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어머님을 이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주간보호센터에 가셨는데 적응하시는 게 좀 힘드시더라고요.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세상 노래와 세상 프로그램에 너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좀 힘들어 하셔서 그래도 주간보호센터에 한 1년 정도는 다니셨는데 근데 이제 조금 치매 한 등급이 4급인가 하여튼 그 정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설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들어가셨는데 그나마 좀 감사한 거는 새벽에 예배 드리는 고 또 수요 예배 또 예배가 있는 이제 시설로 가셔서 찬양도 하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거기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앞으로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이제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도 주간보호센터에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주간보호센터가 꼭 창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팀이 있는데 한 3년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는 조금 이 부분을 창업을 대한 부분을 조금 좀 진지하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글로 이번 달 이제 창업 방향을 이제 주간보호센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 이해란 권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이해란 권사님이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지금 이렇게 한 번씩 가보시고 지금 사실은 우리 딸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주간보호센터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든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진짜 복음 전하고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우리 후대와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의 장도 되지만 그런 플랫폼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오셔서 그 이제 복음도 들으시고 마지막 구원의 축복 가운데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보니까 너무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란 권사님도 좀 모셔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들려주시고 근데 이쪽으로도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저 그 예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지금 필요한 그 층이 너무 많은데 장애인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간보호센터를 하게 되면 같이 뭐 그 옆으로 하든지 어쨌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창업의 한 분야를 보고 오늘 이렇게 우리 3기업팀 우리 창업 발표 오늘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가가 나오셔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줄 텐데요. 좀 같이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전도 선교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선화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화 권사고요. 지금 현재는 그 서구청 사거리에 보면은 경대 재활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또 예수 믿는 병원이라서 저희는 제가 또 입원시키는 사람들 전부 다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뭐 영접도 시키고 소천하시기 전에 가서 또 영접시키고 또 소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요양 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의료보험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친구라든지 저와 연계된 사람들이 여기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버 RUTC 단톡방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오늘 자료를 각자 좀 준비해 오라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PPT는 아니고요. 그 인쇄물 보시면서 그래도 주간보호센터란 어떤 것인가는 대충 아셔야 또 우리 산업인들이 기도로 지원도 하실 거고 또 앞으로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아는 만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간보호센터 개설 이전에 노인 인구가 2020년도에 770만 명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정도 5,160만 명이 우리 인구인데요. 그러면은 노인 인구가 15% 정도 차지하는데 2029년에는 1,250만 명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측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제가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제가 노인화 되어질 때는 이제 인구가 25% 정도가 거의 노인 인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능력을 할 수 있는 인구는 뭐 4명 중에 그죠? 1명이 노인이다 보니까 3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이 한 분 가량의 노인 인구를 그 의료비도 이제 담당하셔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 나라의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는데요. 요런 이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요. 그렇다면 노인 주간 보호센터란 노인을 낮 시간에 케어해드리는 곳이거든요. 핵가족화, 고령화,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국가에서도 혼자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가족들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주간보호센터는 낮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센터의 등급에 따라서 시간은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시간만큼 케어하다가 집까지 송령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인 주간 보호센터 창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설장 자격이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을 보면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을 소지하신 분들이고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또 간호조무사로는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이상 근무의 자격이 이제 주어져야 되고요. 대표와 시설장은 동일 겸직이 가능합니다. 시설장은 상근직으로 되어야 됩니다. 비상근직은 시설장이 될 수 없거든요. 상근직,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근무하는 이제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다른 업무와 겸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참고하시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 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자격 요건이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으며 간로안에 이제 자격이 있으면 겸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근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을
10명 이하로 하다 보면은 이제 2명으로도 이제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창업할 때는 최소한 인원이 4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직접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2분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인력 구성이 있잖아요. 보면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있는데요. 시설장 한 분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명은 10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고 이제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중에 한 분만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무사를 쓰시든지 물리치료사를 쓰시든지 이제 또는 물리치료사거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7명당 한 분이 케어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리원 한 분 계셔야 되고 25명 이상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때는 사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조원으로서 이제 운전자가 케어 이제 환자분을 뭐 병원에도 모시고 다녀야 되고 송령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이 한 명 필요하고요. 그 이용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있죠. 여기 시설장과 조리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 설비 기준인데요.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쉽게 말하면 27.2평 이상은 이용 정원 6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6제곱미터 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주 야간 보호 시설 안에 치매 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 전담실 1실당 이용 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생활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하고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 및 목욕 시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10명 미만일 경우는 생활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제가 장기 요양기관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 각 일부가 있어야 되고요. 면허 또는입니다. 오타입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는 자격증 사본 한 부가 필요하고요.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일부가 필요하고 정관 일부,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만 제출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6번 들어가기 전에 주간보호센터는 자기 건물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임대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양원을 창업할 때는 반드시 자가 건물이어야 됩니다. 6번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7. 법무법인의 경우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설비 구조 내역서 각 한 부가 필요하고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가 한 부가 필요합니다. 진행 절차로는 제가 장기 요양기관 설치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제 어디다 하냐 하면은 시군구, 이제 여기 같으면 저희는 하나교회는 달서구니까 달서구청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에 담당자가 있거든요. 장기 요양보험 중에서도 또 이제 주간보호 담당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서류 검토는 시설 및 인력 기준 하고는 현장 실사가 또 나오거든요. 나오고 난 뒤에 설치 신고 필정을 교부받게 되어집니다. 수가 비용인데요.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가려고 하면 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 좀 아시죠? 등급이 1등급부터 이제 5등급까지도 있고 등급 없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 인지지원 등급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5등급 이상이죠.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등급에 따라서 케어하는 시간당 이용료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조견표가 나와 있죠. 여기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댁에 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거를 제가 다 읽기가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3시간을 케어했을 때 6시간, 8시간, 10시간, 13시간 이렇게 케어할 때마다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제 어르신들 중에 내 부모님께서 주간보호를 가신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제 주간보호 지원이 국가에서 되어지는지 이거 보면 아실 거고, 한 번씩 경감 대상이라고 서류도 오시거든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3년 전에 산업선교회에서 이거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장기요양 개설 운영과 지교회 개설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때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거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교회에서 이 주간보호, 제 생각은 주간보호센터와 재가센터와 요양원이라도 하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믿는 분들이 가실 만한 주간센터가 거의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개설해서 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데는 맞는데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이 일을 한 이제 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 금방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거의 80대 이후도 많으시거든요. 그때는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자녀분들하고 대화가 소통되어진다고 인지기능이 안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MMS라고 인지척도 검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도 금방 까먹거든요. 근데 복음은 진짜 안 들으면 금방 더 까먹잖아요. 그리고 체질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짜 정확한 복음을, 언약을 심을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예배를 드리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전면 중단을 해서 못 드리는데,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은 프로그램 속에 예배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그러니까 주간센터 보호센터 오셔서 케어받는 시간에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지면 허감이 꺾이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은 치매 있는 분들은 점점 허감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세요. 이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저는 피부로 느끼거든요. 어르신들 날마다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교회에서 시급하게 준비되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사도 많으시고 뭐 요양보호사, 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60대가 굉장히 젊잖아요. 이분들이 사이버로 뭐 이제 사회복지에서 준비한다든지 해서 이런 뭐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복음을 안 받으면 불신자는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죽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복음을 계속 각인시킬 수 있는, 체질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불신자는 여기 보면은 전도할 대상자들한테는 복음을 전가할 그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 중에도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하루속히 창업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인근 지역 불신자 이용 대상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된다,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대의 이제 기회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자격증 있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3번 참고해 보시면 간호사, 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영양사도 되거든요. 자격증 초보자들은 라이센스를 이제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땄을지라도 사실 다른 데 가면은 초보자를 안 쓰세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운영한다면 믿음으로 같이 동력을 하니까 아마 또 일을 가르쳐 드려서 또 같이, 처음에 모르지 가르쳐 드리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지교회를 확장할 수 있는데요.
대구에 8개 구청이 있습니다. 동은 317개 동이 있더라고요. 317개 동에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하나만 쓴다면은 지교에는 300개가 되지 317개가 늘거든요. 물론 그거야 뭐 시간이 좀 딜레이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굉장히 확장은 빨리 되어지리라 봅니다. 주간보호센터 지교회가 되어지면 지속적인 예배생활 정착으로 하나교회 교인 및 모든 대상자에게 현장복음의 정인으로서는 계기가 되어지리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저 장애인 복지 쪽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이해랑 권사님 잠깐 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어제 아래 목사님 잠깐 유배배 마치고 여기 모이라 말씀을 듣고 이리 와기는 왔는데 사실 저는 전문인도 아니고 이 자리에 참석할 조건과 상황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둘째 공주가 이래 중증 장애인으로 이제 1급 내병변과 이제 염색제 이상으로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올해로 이제 9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저는 이제 이용자 부모죠. 이제 사실적인 현장에서 이용자 부모이지 거기 이제 운영센터의 이제 전반적인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래 저는 오늘 상기업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인복지사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기도로 인도받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가 감사합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나 돌봄이나 요양원 그리고 가족 요양 그런 이렇게 정부 지원이나 관심이나 인력 충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과 사업이 돌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 복지는 오히려 이제 되게 이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관심 두는 부분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장애사실 복지시설은 뭐 재활시설이라든지 자립센터 뭐 여러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이 쉽게 말하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거는 유치원이고 정말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노치원이라 그러대요. 그러면서 장애인은 장치원이라 그래요. 정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그 말처럼 정말 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굉장히 열악해요. 좀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이렇게 전체 그림 큰 틀이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9년 동안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대구 시내만 해도 많은 특수학교가 있어요. 근데 특수학교는 있지만 매년 이렇게 학령기를 마친 이렇게 장애 아이들이 센터 입소를 거의 희망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도 그는 어느 소수에 해당되는 거고 정말 이제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인들은 정말 한번 입소를 하려 그러면 2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입소한 아이들이 이렇게 센터를 거기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 부모나 장애인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센터장의 소관으로 이제 2년에서 이제 5년 이용 기간이 지나면은 나가라 그래요. 나가서 다시 재입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생계형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쉽게 말하면은 시설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설에서도 장애애를 받아주는 조건이 중증장애인 1에서 3급은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일단 경증인 아이들만 이렇게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대구 시내 장애인 주간보험센터가 49개 있어요. 49개 있는데 그 장애 센터가 12명에서 15명까지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이제 학년기를 마치고 갈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서 입소할 수 있는 애들은 불과 소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정말 시설에 가기 전에 20대에서 40대의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대, 40대. 그러면서 시설에는 거의 이제 부모가 포기하는 상태고, 그래 아주 멀어도 충청도, 강원도 시설로 부모가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에서 통제가 안 되잖아요. 특히 제일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 싫어하는 그 애를 끌이는 부분이 신변 처리 안 되는 아이, 그리고 문제행동 안 되는 아이, 문제행동 심한 아이, 남에게 해를 주거나 그리고 휠체어 타는 애, 그런 아이를 그 받는 기준은 따로 없어요. 센터장의 재량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결국은 이 부모님들이 안고 가야 할 평생의 숙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이제 부모님이 힘드니까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래 노인복지시설은 주간보호센터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생기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의외로 많이 없어요. 대구 시내 이 많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49개라 하는 거는 너무 적은 숫자예요. 너무 적은 숫자고, 또 거기 지금 원래는 12명까지였어요. 12명까지였는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15명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이 이제 인건비 부분이나 정부 보조 예산 이런 게 이제 인건비 선생님 3명에 대해서 이 인건비가 나라에서 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틀을 갖추어야 나라에서 이제 주겠다. 그러면서 그렇긴 해. 모든 이제 주간보호센터는 15명을 원하죠. 선생님 3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제가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 다시 또 잠시 머물다가 또 기다려야 되고 이게 끝없이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 장애 애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 장애인 보건센터, 그 주간보호센터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에 운영위원회를 하거든요. 거기 하게 되면 나이를 5세에서 10세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들면은 여기저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 숙제고, 저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이제 교육을 이수하면서 해보고, 노인 요양사도 이제 제가 이래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노인 요양사들은 나라에서 이제 가족 요양이라는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인 활동 보조사는 전혀 부모가 평생을 케어해도 안 돼요. 이게 나라에서 주는 유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 부모들이 이제 나라에서 막 국민청원도 올리고 이렇게 좀 해달라.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대구 시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그나마 교회 시설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게 남산교회하고 서문교회예요. 예, 그러면서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거기 보내는 게 로망이죠. 근데 이렇게 복지센터,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아요. 근데 거기 가려 그러면은 많은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용하는 작은 이렇게 센터, 작은 주간보호센터는 의외로 제가 우리 아이를 9년 동안 한 곳에 보내면서 알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보내다 보니까 이제 알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되고 알게 되는데 거기는 단순한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 센터장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선생님 사회복지사 2급, 남선생님 복지사 2급, 여선생님 세 분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세 분이 하면서 사회복무요원 한 명, 그리고 실습생,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장소도 그렇게 이렇게 이제 뭐 큰 틀은 갖추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리프트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휠체어 타니까 그 기준이 지금 저희 아이 있는데도 일반 주택 한 35평,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이제 근데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많이 개설이 되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말 이렇게 숫자가 가뭄에 머나듯이 이렇게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모들이 힘드니까 계속 구청에 찾아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저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는 이제 별로 프로그램 같은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프로그램 별로 없어요. 그래 쉽게 말하면 사회 적응 프로그램, 그죠? 사회 적응하고 직업 적응하고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큰 복지관에서는 이거는 하는데 개인이 하는 사실 작은 주간보호센터는 아주 이렇게 열악하고 미비하게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야외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아이의 수준들이 안 돼요. 전부 다 전부 다가 아니지만 뭐 3분의 1이 기저귀 차는 아이, 그리고 언어가 안 되는 아이, 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런데 무슨 거기에 더 이상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뭐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부모가 아침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계형이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부모들이 힘이 드니까 그냥 아이를 그 시간에 그냥 잠깐 맡겼다가 데리고 오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9시에서 4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부모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근데 의외로 그 부분에 이렇게 크게 이제 크게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 큰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 중에 계시지만 되게 저는 이렇게 생각에 힘들게 저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의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인건비, 운영시설 지원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생각외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운영 자금에서, 그리고 우리 또 개인이 이제 이용자 한 사람씩 20만 원씩 내어요. 20만 원 내어갖고 이제 또 이제 생활 기초 수급자는 이제 2분의 1을 내고 그거를 이제 운영비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예, 돌아가요.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은평교회가 1층에 그 보면은 축복의 통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 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사실 경증 환자들은 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딱 뽑아 보니까 작업 재활 시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경증은 갈 수 있는 곳이. 그러나 중증에서는 전반적으로 처지고 낙후되고 끓이고, 예, 그래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센터장이 쉽게 말하면 가불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증 장애다 보니까 어떠한 것도 감수를 하면서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어도 부모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용 계획서를 딱 해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장을 받아요. 저희들 부모들한테.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전부 다 센터에서 센터 유리한 쪽이 거의 그런 경우예요. 그러나 부모들은 이걸 사인을 하고 애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도 먹고 살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아이가 다쳐도 부모가 책임을 진다. 그것도 이 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 정말 세상에서 있잖아요. 정말 이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래 뭐 저는 이렇게 또 그런 아이를 우리 둘째 공주를 키우고 있으면서 그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센터의 운영을 제가 하면서 차량도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기준이 되면은 남산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는 나라에서 셔틀도 이거를 기증을 받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지? 그러니 보통 개인들이 12인승이라든지 그래가 기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센터장이 아이들 이제 등원, 하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요새 또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사를 거의 시간당 많이 받고 있어요. 부모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활동 보조사를 거의 이용을 많이 해요. 애들 하원 등원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가 이렇게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제 부모들한테 다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또 그러면서 활동 보조사는 자기네들이 또 경제잖아요. 하나의 직업으로 4대 보험으로 다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A가 되는 이제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정부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게 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지?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딱 보니까 2019년도에 있잖아요. 딱 나오는 게 이게 연간 작아요. 되게 작은 그 시설인데도 이 49개소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게 1억 3,425만 5천 원 들어가요. 그러면은 월 1,118만 7천 원이죠. 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이. 자, 그러면서 인건비는 이제 100%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가 뭐냐? 선생님,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리고 센터장, 이 세 분에 대해서 1년에 1억 2,400 나와요. 1억 2,400. 그러면은 이제 3명 하면은 이제 월 1,000만 원이죠. 월 1,000만 원인데 사실 선생님 사회복지사 경력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200을 더 주겠어요, 사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1억 2,400 나오고 운영시설 지원금이 1,000만 원 나와요. 그 1,000만 원과 이제 월 20만 원 이용에 이제 애들 12명이니까 240만 원. 그러면은 2,880만 원이 운영 지원금으로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제가 하는 건데, 그렇다면 월 운영이 한 300 정도 나와요. 그 나머지 부분은 센터장의 재량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센터장은 주로 밖에서 야외로 이렇게 많은, 쉽게 말해 스폰서를 떼는 거예요. 영업처럼.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그의 잉여 뭐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죠? 그런 걸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장이 하는 만큼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제 많은 혜택을 가고,
그리고 또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운영비 그거로 제가 하니까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센터는 그래 이렇게 이제 정부 보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부모로서 알아야 되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가 알아야지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아한테서 가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그 뭐예요? 돈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내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알고 부모들이 이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뭐 굳이 부모는 다 살기 힘들고 애들 때문에 힘드는데 경제 부분까지 찬조금을 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외로 공식적으로 찬조금을 내라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센터요. 쉽게 말하면 뭐 미라라든지 더불어복지제나 이런 데는 기독교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하시는 곳이에요. 사모님이 하는데 공식적으로 얼마씩 내락하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안 내면은 굉장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애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부분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이 가지는 이제 영육간의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은 또 이렇게 복음으로 연결되고 아닌 분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장애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영적으로 제일 힘들어요. 영육간에 참 힘들어요. 그래 복음으로 이렇게 참 도와주고 싶어도 아이가 장애인 만큼 부모도 장애라 생각하면 돼요. 저 역시도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요. 복음이 잘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상기업을 통해서 그런 정말 이렇게 복음의 플랫폼이 귀한 자리가 그런 센터가 된다면은 또 이렇게 또 많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정리해서 알아들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 아이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의 이용자의 부모로서 제가 아는 조그만한 그런 부분밖에 안 될 거예요. 전문적인 거는 나중에 또 이렇게 구청이나 시나 이런 데에서 많은 조언을 또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불신자 무너진 가정 살리는 귀한 이렇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